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전에 지금 이제 명절 전에 금요일까지 좀 그래도 좀 조심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명절 전에 그냥 이제 박스권 만들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1, 2, 3, 4, 5 하면은 대충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었었고 뭐 테마로 이제 순환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를 막 그렇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테마들은 아니었죠. 자, 그리고 그걸 우려했지만 이 기간에 좀 들어왔던 세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좀 크게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은근 많이 보였어요. 자, 개인들은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봐봐야 이제 한 241선 뭐 많아봐야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2500선 정도 보고 계셔요. 앞전에도 2500에서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 지금 2500선에 지금 241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간다고 해도 2500 정도까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니 굳이 이제 구정 전에는 이제 좀 무리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구정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좀 움직였던 게 있었는데, 자, 미증시는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좀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나스닥도 전에 제가 계속 박스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한 번 정도 눌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돌파한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추세를 좀 바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내려가더라도 바닥을 갖다가 굉장히 높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돌파를 하는지 11,5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11,500포인트는 앞전에서도 여러 번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매번 넘지 못했던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이걸 돌파해 주는지 뭐 이번 주 안에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국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이제 좀 쉬다 보니까 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증시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장 초반에 좀 이렇게 막 달려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막 그렇게 막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자, 결국은 어느 정도 달려들면서 좀 갭 떠서 갈 가능성이 높고 갭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41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직히 이제 외국인 손에 완전히 달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얼추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보여요. 한 4%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이는데, 자, 요 구간을 보고 이제 달려가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요 구간에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500을 돌파를 해가지고 2600, 2700을 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보시면은, 자, FMC가 2월 1일 날 이제 발표를 하죠. 31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FMC 이제 발표를 하고 뭐 거의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때 나올 만한 거는 25bp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이미. 왜냐면 뭐 CPI나 웬만한 수치들, 지표들 다 나쁘지 않았고 자, 여기 있었던 넷플릭스 실적부터도 나쁘지 않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올려봐야 당연히 25bp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동결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연말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하겠지. 뭐 빠르면은 뭐 한 여름, 뭐 가을 정도 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매번 패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이 FMC에서 CPI도 잘 나오고 뭐 이것저것 괜찮게 좀 나오면서 좀 지수가 조금씩 막 올라가고 끌어올리고 분위기 좀 좋다 싶었을 때 당연히 FMC도 그러면 25bp를 할 거고 분위기 좋게 끝나겠네 그러면 더 가겠네 요 생각을 매번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앞전에 뭐 11월도 그렇고 뭐 12월도 그랬고 막 CPI는 잘 나왔었잖아요 그때. 자, 근데 그때만 되면은 결국은 FMC 전에 올려놓은 케이스에서는 지수를 미리 올려놨으면은 매번 FMC에서 떨구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자 딱 이런 건데 그 자리에서 25bp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왔고 뭐 나왔고 나왔는데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게. 끝. 자,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파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신이 소신 발언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성장주들 그리고 좀 위험 자산들 이런 게 움직인다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그 발언이 나오는 그 순간에는 쭉 빠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뭐 25bp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부합한다 치더라도 전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50bp 거의 부합이었다가 결국은 파월이 박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도 지수 꾸준히 올려놨고 25bp 가능성 되게 높고 CPI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이제 파월 발언 남았는데 정말 이게 좋게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6%대예요. 자, 연준이 말하는 거는 원하는 건 2%예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솔직히 없기는 해요. 25bp에 25bp 정말 더 많이 때린다고 해봤자 정말 뭐 5% 조금 초반대까지 간다고 해도 최대 50bp 추가할 수 있는 정도 플러스 요 정도가 이제 올해 쓸 수 있는 연준의 모든 카드예요. 자, 그러면은 연준은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거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멀었다는 걸 인식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파월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막 위험자산 쪽으로 몰아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안 올랐다면은 최근에 지수가 안 올랐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날을 기점으로 반등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뭐 이번 주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일이지만 테슬라는 모르겠어요. 테슬라 애플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특별한 거 없다면은 여기서도 무난하게 올라가 준다면은 결국은 무너뜨리는 자리는 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조금 시간이 지났죠. 이게 명절이 끼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있었던 것들은 거의 이제 위원들이 발언하는 연설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중 발언에 나서는 연설하시는 분들만 1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 전부 다 뭘 얘기했느냐? 거의 대부분이 비둘기파예요. 전부 다 비둘기파여서 입이 굉장히 근지러웠을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최대한 돌려가면서 그래도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고 뭐 5%를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원래는 비둘기파인데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본인들마저 입을 갖다 입방정을 떨면은 이거 말도 안 되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못 잡는다. 그러니까 최대한 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파월에 대한 연설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최대한 눌러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이 뭐냐 이제 소위 블랙아웃인데 그 FOMC 직전 일주일 동안 이제 발언들이 없어요. 자, 주말부터 이제 공개 발언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 시작하면서부터 공개 발언 금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미증시도 뭐 특별하게 나올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실적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좀 움직임이 보여졌고 사실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이러한 발언들이 좀 있었고 눌림 줬었을 때는 매파 발언을 했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 5.5%인가 뭐 하여튼간에 좀 강하게 얘기해서 약간 눌림 주는 모습은 있었는데 지난주 장중에 있었어요. 이거는 자 있었는데 뭐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미장이 잘 안 올랐었죠. 그동안에. 자, 그러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넷플릭스 실적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였나 이쯤에 떴던 것 같아요. 6시인가? 그러고서 그 다음날 넷플릭스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성장주, 기술주, 그리고 뭐 이제 위험자산 쪽 이런 쪽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비트코인들, 코인류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돌면서 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들기는.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림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 여기서부터 눌림을 받는다고 해서 막 앞전처럼 전저점까지 쫙 뺀다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눌림은 받아야 되는 위치는 맞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번 주 중에 뭐 크게 빠지는 것만 없다면은 결국은 파월 발언 이후부터 빠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눌림 주는 구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비둘기 FMC가 온다 뭐 매번 약간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먼저 이미 우리가 막 비둘기다 뭐 이제 증시 시작됐다 막 날라간다 이러기 시작하면서 FOMC 직전에 지수를 쫙 끌어올려 놓으면은 결국은 FOMC가 끝난 다음에 쫙 보통 뺍니다.
뺄 때 볼 때는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분의 절반 정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지 확인해 주는지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날을 기준으로 눌림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미국 부채 관련해 가지고 미국 디폴트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죠. 뭐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고 있어요. 3경을 넘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결국 얘기가 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정부 그 백악관에서 끌어가지고 긴급으로 돌리면 되니까 결국은 6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6월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디폴트로 가느냐 아니면 이걸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긴급으로 돌렸기 때문에 뭐 6월 달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도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악재가 될 만한 게 솔직히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악재가 없다고 지수가 올라야 된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박스권이에요. 근데 지금은 박스의 상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요 안에서 박스에서 움직일 거다. 진짜 많이 가면은 요 선도 그때 하나 있었어요. 요 정도였었죠. 자, 이 두 개 선에서 움직일 거다. 뭐 여기 빠진 건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자, 요 정도 움직임 보일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뭐 하단으로는 2,300 정도. 그리고 상단으로는 2,500 정도. 뭐 하단 더 많이 빠진다 하면 2,200 뭐 한 중반 정도 되겠죠. 아, 여기 보면 2,250 정도 대가 많이 있네요. 저항이. 한 2,250 정도까지도 올 수는 있겠네요. 요 정도에서 박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증시도 보게 되면은 자, 국장은 그래도 얼추 중간선이잖아요. 지금 박스를 그렸을 때. 근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름 굉장히 빠르게 승을 했어요. 반등을 좀 빠르게 줬고 그 다음에 웬만큼 이때가 블러드 총재 막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막 눌림 주고 했을 때가. 자,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최상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상단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냐는 이제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조금 길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제 이런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돌파를 한다? 저는 아직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 눌림 주고 이런 N자형을 계속 지속하다가 저점은 올라가고 저점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은 계속 여기서 갱신하면서 결국은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겠죠. 이런 삼각수렴 만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뭐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지수를 예측한다는 게 그게 거의 맞는 말은 아니어서 우선은 방향은 저렇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박스권이고 지금 박스의 상단이라는 거고 그래서 좀 근데 악재는 없지만 저 상단을 돌파할 힘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는 뭐 계속 전쟁 중이어서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러시아가 진짜로 핵을 날리면은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근데 진짜로 핵을 날려요. 만약에 핵을 날려버리면은 뭐 일시적으로 확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핵을 날리는 게 차라리 큰일 났다가 아니고 전쟁 끝났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그래서 보통 핵이나 이런 거 전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빠르게 V자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지수나 뭐든 종목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은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날리면 안 되겠지만 또 자. 그래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핵 날릴 거였으면 진작에 날렸지 이렇게까지 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핵 얘기는 하는데 이제는 거의 믿지를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 정도 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반대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뭐 하반기 되면은 뭐 전쟁이 뭐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마무리가 될 거다. 아니면은 뭐 푸틴이 이제 후계자를 갖다가 준비를 했다. 얘기들은 되게 많아요. 자,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빠르게 내려갈 거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로또 같은 거니까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계속 중국 제가 그랬는데 중국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국장한테는 중국만한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이 이렇게 반등 안 했으면 국장도 절대 반등을 못 했을 거라고 봐요. 더 바닥으로 더 갔지. 자, 우선 중국 감염자가 이제 11억 명 이상이라고 해요. 결국은 얘네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거의 한 80% 정도 거의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자,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2차 파동 가능성이 이제 낮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걸리고 3번 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걸린 다음에 좀 텀이 있다 걸리고 이런 식인데, 지금 얘네는 리오프닝 자체를 그냥 한 번에 제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제껴서 지금 2달도 안 된 걸로, 2달 됐나요? 거의 12월 말쯤 돼가지고 막 그랬었던 걸로, 11월 말이었었나? 아직 2달이 안 됐어요. 그 안에 이만큼이 지금 걸렸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걸리는 그런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춘제까지 제가 계속 걱정했던 거는 춘제까지 변이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변이가 지금 없었어요. 지금까지 얘네 쪽에서 나온 변이가 없다 보니까 더 뭔가 문제될 만한 건 없고,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보통 이런 건 있었죠. 우리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요 정도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건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 뭐 웬만한 변이가 나와봤자 하위에 하위 변이기 때문에 그 강도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 백신도 지금 얘네는 mRNA부터 지금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중국도 막 수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간다면은 얘네 경제 성장률도 얘네가 원하는 만큼 23년도가 5%인가 원하거든요. 얘네가 5% 정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도 얘네는 약간 반등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프가 조금 돌아 올라오더라고요. 부동산도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는 게 춘절에 이제 이동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걸릴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변이가 있냐 없냐인데, 변이가 지금까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 춘절은 이번 주까지라고 쭉 보시면 돼요. 그냥 이번 주말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얘네는 쭉 쉰다, 중국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얘네들이 개장을 하는데 그때까지 웬만큼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리오프닝이에요. 그리고 양회가 있죠. 양회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금부터 뭐 돈을 얼마를 뿌리고 뭘 하고 그 나라의 경제의 방향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그 공산 당원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자, 이게 3월에 보통 있는데 이게 2월인가 이번에는 매번 3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춘절 끝난 다음에 양회가 있고요. 그럼 양회에서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을 분명히 외칠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리오프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은 거의 100% 가능한 보여요. 제 눈에는 이제는. 자, 그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만큼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 이 자리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넘어섰어요. 이제 그 하단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25원까지도 갔었네요, 얘네가. 자,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20원대까지도 거의 내려갔다 오는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서 이번 주 만약에 중국 춘제가 끝났는데 변이 얘기 하나도 없고 리오프닝 뭐 완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만 좀만 돌죠? 그러면은 위안화 강세 추가로 더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중국 경기가 더 도니까. 자, 그러면은 추가 하락 더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는 12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를 갖다가 얼마나 빠르게 돌리냐에 따라 이게 다른데, 지금 중국 상황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그 얘기는 환율이 1200까지 빠질 수 있고, 그걸 다시 말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외국인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코스피로 코스닥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뭐 1%, 1분기 지나면 뭐 4%, 국내는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떻게든 잘 버텨왔고, 하반기에는 3%대 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금리 동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한미 간 금리 차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그것만 보고서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것만 봤으면은 사실상 지금 한미 간 금리 차니까 지금 당연히 환율이 뭐 2,000원 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만 따진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다른 거 볼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괜찮게 흘러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저는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5bp를 하면은 한국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진짜. 미국은 뭐 더 땡길 수 있는데 한국은 진짜 최대로 더 해봤자 25bp 딱 한 번이에요. 올해 안에. 올해 내내 보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어디서 뭐 다른 전쟁이 막 더 일어나거나 뭐 이러지만 않는다면은, 자, 이 상황에서는 25bp 딱 한 번 더 있는데 다음 달에 안 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카드 그냥 가지고 갈 것 같아요. 한 5월, 6월까지 우선 동결로 그냥 쭉 가져가다가
그때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스탠스 가는지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쓰겠지만 절대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 금리도 인상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지금부터는. 자 그리고 자 뭐 코스피 낙관적인 전망 뭐 이런 뉴스가 돌면은 솔직히 안 좋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눌림이 와요. 희한하게 막 나스닥 좋다, 뭐 FMC 내용 좋다, 이제 뭐 끝났다, 금리 동결이다, 코스피 낙관적이다, 막 기술주들 움직인다, 막 이런 얘기 돌면 그때 이제 막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지금 이 정도로 더 올라갈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 실적을 봤을 때는. 자 어쨌든 설 이후 경기와 실적이 변수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실적 하나예요.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대체로 안 좋을 거예요. 자,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변수가 좀 나오면서 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만약에 넘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여기에요. 넘어봤자 12,000은 힘들고 제가 봐도 넘어봤자 11,700? 요 정도 보이거든요. 진짜 많이 넘어봤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저항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항이 좀 있거든요. 11,700. 그래서 여기부터는 위로는 올라갈수록 오히려 배팅보다는 오히려 포지션을 갖다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국장 다시 볼게요. 국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봤자 여기다. 그리고 진짜 많이 올라오면 여기겠죠. 자, 두 개의 선이 있어요. 진짜 많이 올라와봤자 2,550이에요. 자, 앞전의 고점 그리고 지지 2,550 그리고 2,500은 두 번의 고점. 그만큼 저항이 강해요. 2,500을 넘은가 동시에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넘어서 더 간다고 생각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움직여준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올라온 섹터는 빼고 좀 빠진 섹터로 다시 돌리고 그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될 거예요. 한 섹터가 올라가고 그럼 한 섹터는 빠져요 보통.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 빠진 애들이 좀 옆으로 기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자 올라간 애들은 좀 기다가 또 내려오고, 원래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려 나갈 겁니다. 한 섹터가 막 반도체가 막 미친 듯이 밀고 나가지 않는 이상 솔직히 저는 반도체 4월 이후로 보거든요. 빨라봐야.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는 이상 결국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고 이 구간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구간에서는 그냥 순환매 장세다. 뭐 심심하니까 이제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들 쫙 모이고 많이 좀 이제 좀 눌림 주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달력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일부터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하루 이틀 요날 이제 발표가 나오죠. 이날 이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자 해봤자 6거래일이에요. 6거래일인데 자 마지막 이틀 날린다 치고, 자 이때 넷플릭스 실적, 이때 애플 실적, 뭐 테슬라 실적, 애플 실적.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솔직히 베팅하기가 쉽진 않아요. 테슬라 뭐 잘 나왔다고 하면은 뭐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애플 만약에 그래도 잘 버텼다 하면은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실적발로 움직일 거고요. 이번 주 남은 3일은. 자 그리고 30일부터는 이제 우려를 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혹시나 리스크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 안까지 해서 제가 보는 코스피는 잘 가야 2,500이다. 그리고 다시 눌리는, 제가 눌린다고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대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갈 지금 실적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기업들이나 모든 경제 상황에 지금 금리가 지금 아직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단순히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긴 그렇고, 그래서 2,500까지 만약에 잘 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눌림을 줄 거예요. 그걸 FMC에서 눌림을 줄 것 같은데, 자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적당히 잘 정리를 하시면은 여기 이 구간 있죠. 2380포인트 지금 있는 현재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다시 해주는지,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자 눌림 받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지,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나 시간상으로 올해는 어쨌든 간에 반등의 시기는 맞아요. 올해는 반등의 시기인데 언제 어떻게 얼만큼을 반등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런 자리들 2350에서 한 80포인트 사이를 내준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나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좀 이때는 비중 있게 태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치고 내려와서 확인을 할 때 그걸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보더라도 저점이 매번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자, 저점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 치더라도 내려왔을 때 저점을 어디를 찍어주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자, 저점만 볼게요. 자, 여기가 저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죠. 다음번 저점을 어디 찍느냐에서 뭐 여기 정도 찍어준다 하면 여기서 이제 배팅 들어가시면 돼요. 풀로. 이제는 저는 다음번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그때는 좀 세게 들어갈 거는 같아요. 이제. 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이번 주에는 배팅을 세게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내일 어차피 뭐 새벽에 미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국장이 갭을 띄우고 가잖아요. 그거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 명절에 그 신난 마음으로 갑자기 오래간만에 주식한다고 다들 아침에 장 초반에 막 우르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개인들이. 자, 그거 이제 올라타는가 동시에 바로 눌림 받고 그러다가 지지부진하다가 FOMC까지 맞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진짜 최악으로 간다면은. 자,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시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비중 점점 줄이다가 쭉 한번 뺄 때 내가 원했던 종목들 그때 채워 넣으시다.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전략으로는. 당장은 막 강하게 할 그 구간은 아니고요. 실적들 1, 2월에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거고 그리고 1분기 뭐 실적 당연히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4월, 5월에 발표하는 실적 있죠. 4에서 5월 발표하는 거. 이때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때가 베팅의 시기라고 보는데 요즘은 약간 좀 빨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 한 2월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그냥 들어갈까도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2월이면은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내가 조금 안전하게 다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저는 5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요 구간이 완전히 바닥에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하반기 때는 요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최소 아무리 못해도 2700선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그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연준이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자,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때려버리면은 기업들이 전부 다 망가져요. 더 망가지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이게. 더 망가지게 놔두면은 자신들도 어차피 다시 금리를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결로 가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시간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 조정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속도가 좀 느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렸던 속도는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를 막 올렸죠. 자, 만약에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이 각도가 동일했다면은 금리 0.25에 인플레이션 0.25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까지예요. 목표가. 더 이상 땡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옆으로 질질질 끌고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질질질 내려가는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23년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은 FOMC 나오고서 거기서 눌림 받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거는 테슬라 실적, 애플 실적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냥 보시면은 이번 주 보실 게 결국은 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이제 테슬라 실적, AT&T 그리고 보잉, 뭐 인텔 다 있네요. 중국은 쭉 휴장이죠. 보시면은 중국 휴장, 중국발을 받기는 쉽진 않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테슬라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아서 막 무너졌다 뭐 가이던스가 안 좋다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좋겠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 그 폭스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또. 그래서 여기서도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뜨리고 FMC에 살리는지 그래서 이 3일이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주말에 다시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애플 실적, 비자, 마스터 되게 실적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적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미친 듯이 쏟아질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국도 한 1월 말부터 해서 2월 초에 막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PC 물가지수는 뭐 연준이 본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연준은 고용을 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쭉 보게 되면 별거 없네요. 결국은 FOMC네요 마지막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애플, FOMC. 자, 눌림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려주고서 여기서 눌림을 줄 거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일 어차피 얼마 안 되긴 하는데 3일 잘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지수에서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막 날아가는 게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차라리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잡아가면서 그렇게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비중을 다시 그때 늘리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자, 영상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명절 휴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